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 이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의 어떤 투자에 대한 기준이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아니 뭐 아니라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전략들 하셔도 됩니다. 뭐 제가 100% 맞으란 법 없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꽤 오래 투자를 이어오면서 항상 결론적으로 났던, 아 이렇게 하면 맞더라 라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예전과는 다르게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막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전 누가 물어보든지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봤을 때 뭐 결국은 다른 식으로 액션을 했더라고요. 저 그러면은 솔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별로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지 생각대로 하면 지 가지고 나한테 왜 물어봐, 씨, 입 아프게.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분은 헷갈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럴수록 투자의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 되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보세요.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투자해서 수익 내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뭐 돈 한 1조쯤 있어. 그래가지고 뭐, 아유 뭐 우리 불쌍한 개인 투자자들 그래, 에이 얘따 손절해줄게, 1,000만 원 가져가라, 뭐 2,000만 원 가져가라, 얘따 10억 가져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매달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힘들게 이제 돈을 해가지고 한 달 열심히 벌어서 월급이 나오면은 그걸 투자해가지고 어쨌든 재산을 불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이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수익이에요. 결국은 수익이거든요. 자, 그러면 수익이 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수익이 나는 방법이 되게 많지. 뭐 했지 걸고 뭐 어째 되게 많아. 뭐 공매도 치는 방법도 있고 되게 많은데 딴 거 다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주가 상승. 주가가 올라야지 우리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가 상승은 뭐예요? 기업이 일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기업의 시장이 바라보는 기업의 평가가 좋아지고, 그게 뭐예요? 시가총액이죠? 발행 주식수가 똑같아 봤을 때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발행 주식수가 똑같다. 그럼 뭐가 올라갑니까? 여기에 발행 주식수랑 뭐랑 곱하면 시가총액이에요? 현재 주가.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기업의 성장이에요. 그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진행이 돼야 된다? 기업의 성장이 무조건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성장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은 옆에서 누가 아무리 짓거리고 떠들고 난리치고 소리 깨게 지르고 아니라고 뭐 발광발광 해도 그냥 개무시해도 된다. 성장성이란 게 있으면. 자, 그럼 볼게요. 그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투자. 맞잖아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릴 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 쭉 봤어. 근데 김선영이가 김선영 카페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 카페가 두 개가 있어. 내가 둘 중에 하나 투자할 거야. 김선영 카페가 있고 이쪽에는 스타벅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10억이 있습니다. 한 곳만 투자해야 돼요. 어디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스타벅스 하지, 누가 김선영 카페 투자해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지 돈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을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기업, 좀 더 좋은 업종, 좀 더 좋은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다 싶으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아니다 싶으면 투자를 안 하죠. 자, 여기서 실제 예로 훅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OLED로 가고 있죠. 근데 LCD는 지금 중국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중국한테 밀렸다라고 기사 쓰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LCD를 이미 버린 거예요. 더 높은 거 하려고. 더 높은 거 하려고 버려놓은 시장 중국이 지들이 넣은 건데, 삼성전자가 LCD도 중국한테 뺏겼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니다 싶은 건 기업이 투자를 줄입니다. 어쨌든 공장은 한정되어 있고 땅도 한정되어 있고 자원도 한정되어 있고 돈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 돈을 될 것 같은 놈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건 어떤 기업이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건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자, 그러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는 뭡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죠?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업종이든 간에 한 기업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끊임없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팩트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슷한 예로, 똑같진 않아요. 근데 비슷한 예로 중국이 2차전지 쪽에 들어오면서 LFP란 걸 만들면서 단가를 완전 후려쳐버리고 있죠, 지금. 그 예전에 이랬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똑같진 않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건 성장 산업이었고 굉장히 뭔가 핫했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받았던 그런 투자처 종목, 그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디냐면은 태양광입니다. 우리 OCI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OCI 홀딩스죠? 나눠졌어요. OCI 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2010년도 초반 그때 한참 그때 막 2000년도 후반 10년도 초반 막 그때 남자들의 주식이었죠.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이거는 남자들의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자 하시고 이거 되게 생각 없는 남자들 있잖아요. 왜 객기 부리는 그런 생각 없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의 주식 OCI의 얘기인데, 예전에요 이게 OCI 월봉 차트거든요. 근데 2007년도 때 빵 했죠. 빵 하고 2008년도 2008년도 이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금융위기라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양광은 막 나머지가 다 진짜 죽을 것 같아 태양광. 물론 그 영향 받아서 조금 주가가 슈팅이셨지만 그 이후에 슈팅이 한번 더 나왔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가가 슈팅이 나왔고, 아시겠지만 2000년도 초반부터 2007년도까지는 대세 상승장이었죠. 대세 상승장의 거의 하이라이트를 OCI가 장악했죠. 이때 당시 보면은 3,000원대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쉬면서 끝났다 하던 시기가 이때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번 피크를 더 찍었던 OCI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보면은 태양광은 그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폴리실리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폴리실리콘의 이 가격대 흐름을 이제 그래프로 가져왔었는데, 보시면은 오버서플라이가 이제 요때가 좀 진행됐었어요. 오버서플라이 시점이 있었는데, 오버서플라이 시점이 확실히 꺾이죠. 이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꺾이죠. 근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역대급을 찍을 때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가기 전 2007년도 중후반쯤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고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2008년도 피크를 찍을 때, 오히려 또 이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피크를 찍을 때 OCI 같은 경우는 1차 피크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먼슬리, 이건 월간으로 보는 건데, 이때 보시면 2008년도 중반쯤에 한 번 더 이 흐름이 나오는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피크가 끝나고 나서 이거 2007년도 8년도 이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확 올라갈 때, 그때 OCI 가격이 한 번 더 찍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쭉 떨어진 게, 어쨌든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태양광 뭐 들어오면서, 그때도 중국이 막 기어 들어와가지고 막 난리치던 때가 이제 저 때였어요. 자, 요랬던 시점인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왔고, 그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2011년도 4월달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는 그 2012년도 그때쯤에 한번 나왔었는데, 보시면 이게 뭐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주가가 확 피크를 찍고요, 조금 쭉 밀려서 내려올 때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선 2011년도 10월 달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OCI가 그 공장 착공을 했어요. 사업비를 1조 6천억 들여가지고 공장 착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언제 공장 지을 예정, 투자 예정 얘기가 그 전부터 나오겠죠. 그 전에 주가 확 뽑으면서 새로운 공장 들어가고, 4공장이니까 1, 2, 3공장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4공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주가로 확 반영이 되던 시점이 이때고, 어느가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착공이 들어간 시점쯤 됐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원자리까지 내려왔죠.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2년도 5월 달에 투자 보류를 발표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투자 보류를 발표했냐면, 그때 중국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와가지고 완전 시장을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중국이랑 가격 경쟁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죠. 나버린 거죠. 근데 이때 진짜, 이때랑 지금이랑 근데 좀 다른 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때는 왜 중국이 이렇게 됐냐면은, 그때 미국도 이제 태양광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막 미국으로 확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올 때 뭔가 제재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과는 다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태양광 때와 지금 2차전지가 다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시에는 지금 같은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없었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오히려 당시에 미국 태양광 산업이 중국을 막았으면은 제가 봤을 때 결과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거를 막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지금은 미국이 IRA 포함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을 좀 견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뭔가 기술력이나 점유율 이런 거를 좀 그때와는 다르게 좀 확보를 충분히 좀 해놓고 있다는 게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차전지 때와 태양광 때를 완전히 똑같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중국을 바라보는, 그때 저쪽 시장 완전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게 중국인데, 저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 때 우리나라에, 나 이름도 기억나, 성형광전 투자 2010년도 초반에 성형광전 투자 상장 폐지, 중국 고섬 상장 폐지, 또 뭐 있었지? 하여튼 몇 개가 상장 폐지가 엄청 많이 됐어요. 중국 기업만 제가 기억나는 게 성형광전 투자, 그리고 중국 고섬,
두 개가 상장 폐지됐거든요. 저 때 무분별하게 관련주로 들어오면 다 상한가거든. 진짜 저 때거든요. 정말 무분별하게. 저는 그때 중국 기업 들어오고 단가 떨어지길래 전 투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기업이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면은 투자를 쭉 이어가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주가가 이렇게 치고 공장 착공한다 했을 때 주가 이렇게 치고 내려갔고 주가 밀리고 나서 착공을 했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럼 착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꼭 지키셔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되게 피 같은 돈을 투자하시잖아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정했어요. 그 기업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99% 개인 투자들은 그 기업을 되게 사랑해버립니다. 무한 신뢰를 줘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의 대상이에요. 의심을 해야죠. 왜 내 계좌에 들어왔고 지금 난 이 기업에 투자한 결론에 따라가지고 나의 어떤 재산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괜히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편에 서가지고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정말 나쁜 CEO들은 여러분들을 호구로 봐요. 오히려 그 기업들 CEO든지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누구든지 헛짓거리 못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감시를 해야 돼요. 이래야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문화가 만들어지지. 상장기업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걸고 미래 산업이라 생각한다 해서 내 돈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그 기업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투자는 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계좌에 들어옴과 동시에 의심하고 주총 가고, 의심되는 거 있으면 주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주총 가서 따지고, 아무리 사랑하는 기업이라도 따질 거 따져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되게 사랑하는데 자식들한테 오냐 하면 이렇게 싸가지 없어지죠.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할수록 더 뭐라고 하고 더 성장을 할 때 잔소리 해야 돼요. 그게 주주가 할 노릇이에요. 투자한다고 개편에서 들어서 싸우는 건 진짜 호구예요. 그 회사 호구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좋은 기업들, 옛날에 셀트리온, 지금도 에코프로 그룹 정말 좋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주주가 되잖아요. 주주가 되면은 그 회사 편에서 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더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주주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자, 그래서 결론. 이렇게 만일 이때도 공장 착공하기 전에 주가가 이게 쭉쭉 뽑을 때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최소한 주총이든지 찾아가 봤든지 이런 걸 몇 번이라도 해봤으면은 분명히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이 회사가 단 하루 한 달도 쉬지 않고 얘들이 헛짓거리 하는지, 이번에 IR에서 우리가 정말 듣기 좋은 얘기를 던질 수 있어요. 걔들은 원래 듣기 좋은 얘기 잘 하는 애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거 듣고 대박, 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게 만들어져야죠. 현실적으로 그게 들어와야지 주식으로 그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건데, 그냥 꿈만 희망만 이렇게 던지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준은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든 포스코홀딩스든 아니면 코스닥에 있는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똑같은 기준이에요. 전 투자할 때 항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주총 가가지고 우리가 주주의 어떤 영향을 안 해주니까 호구를 하잖아요. 지분 많으니까 그냥 밀어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안 돼요. 주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게, 주주들의 어떤 결속력을 보여주자, 우리 회사 지키자, 이게 아니고 우리 회사 지키는 건 걔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경영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회사를 진짜 지키는 건 뭐냐면은 그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헛짓거리 안 하고 딴 생각 안 하는지를 의심을 하고 계속 관심을 두고 계속 이제 정말 애정이 담긴 그런 공부와 잔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주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내 자식을 생각한다 하십시오. 정말 사랑하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오냐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길 바라면, 요즘에 몽둥이들만 잡혀가나?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만일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어떤 이슈든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어요. 뭐 반도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투자를 줄이면요, 투자를 줄이거나 보류하잖아요. 매도가 맞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줄인다. 매도가 맞아요.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투자를 줄인다. 매도가 맞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줄이고 그 돈을 또 다른 쪽에 투자한다. 그럼 반도체 버리고 그쪽으로 하기 맞아요.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를 버리고 딴 쪽에 투자한다. 그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오해 없기를 바래요. 저는 어떤 기업을 욕하거나 어떤 기업 주주들을 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주로서 가져야 될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릴 거니까 제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주주를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홀딩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그 2차전지 기업에서 투자를 줄이거나
투자를 보류하는 시점이 되면은 그때는 쌍심지를 켜고 주총 가시고 회사 찾아가고 결집해가지고 모아서 회사 가세요. 다 보여달라고 하세요.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투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소한 중국 기업들처럼 사기 쳐먹는 기업들 없어요. 기술력은 다 좋아요. 기술력은 다 좋은데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도 경영을 잘해야죠. 맞잖아요. 자,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